나 도착했어. 언니, 형부는? 또? 미치겠다. 나 같으면 이혼을 해도 몇 번은 더 했다. 아, 언니도 문제야. 언니가 맨날 그렇게 다 해주니까 형부가 당연한 줄 아는 거 아니야. 일단 뭐 애 자는 동안 쉬고 있어. 내가 이따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. 어. 김태형 변호사입니다. 어떻게 오셨죠? 저희 친언니 얘긴데요.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. 형부에 비해서 조건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언니가 소득, 학벌, 집안 언니가 훨씬 더 좋죠. 그래서 뭐 결혼 전에도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. 형부 혼자 외벌이도 아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형부가 퇴근을 하고 나면 뭐 항상 피곤하다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. 주말에는 나가서 골프 치고 뭐 형부가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직업도 없었거든요. 예. 최근에 사업 시작하고 운 좋게 돈 좀 벌고 시작했는데 아 이게 말이 돼요? 형부는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다니까요. 언니 최근에는 뭐 대상포진도 몇 번 걸렸었고 정말. 우울증까지 걸렸었어요. 질문 몇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요. 네. 형부가 전혀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되나요? 요즘에 좀 많더라고요. 육아 분담을 전혀 안 하는 경우, 그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. 부부간에는 이제 서로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. 부양 의무도 있고 동거 의무도 있고 부부간의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데 중요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.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주말에 와서 맞벌이인데 뭐 침대와 한 몸이 되고 게임이나 하고 골프나 하고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나도 맞벌이고 너도 맞벌이고 소득도 비슷하니까 우리 50대 50으로 육아를 분담해야 돼.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한 60% 70% 육아를 하고 당신은 뭐 한 30%밖에 안 하는 것 같아. 그렇게 그걸 수치화해서 100%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뭐 주장은 할 수 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오긴 어렵고 말씀하신 케이스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언니한테 그렇게 알려주시죠.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판사한테 내가 뭐 이렇게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. 그런데 형부가 나 사실은 설거지도 하고 뭐 기저귀도 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.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제일 좋은 거는 집안에다가 CCTV 하나 설치해 놓고 하면은 그 남편이 주말이나 퇴근해서 계속 소파 한 몸이 되고 게임만 하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아예 혼자서 생활만 하거나 그런 게 다 입증이 되고 또 하나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이번 주에 어디 가는데 같이 좀 도와줘. 그래서 나 바빠서 안 돼. 이런 게 쌓이면은 이제 증거가 될 것 같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좀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. 뭐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와 뭐 추억도 남기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재판부에 봤을 때 보통 이제 어디 놀러 가면은 부부가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게 셋이 그림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. 유독 제가 예전에 보면은 어디 돌아다니는데 남편은 없고 계속 부인이 혼자서 뺑뺑 도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자리에 오히려 친정부모가 있거나 뭐 동생분이 있거나 그런 사진 같은 게 많이 제출이 되면은 아, 이 가족은 거의 여성 혼자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언니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거거든요. 이혼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재산 분할 문제도 이혼을 하게 되면 항상 따라오거든요. 언니 이름으로 된 재산 그리고 형부의 이름으로 된 재산 다 모아서 그 각자 그 재산에 얼마만큼 기여도를 했느냐 5대5인지 뭐 7대3인지 6대4인지 그런 과정을 거쳐요. 언니 명의로 이미 결혼하기 전에 가진 재산이잖아요. 그걸 특유재산이라 해요.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돼요. 특유재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상속재산. 부모님이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상속을 받은 재산은 사실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. 상속이 아니더라도 결혼하는 와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증여해준 재산, 이것도 다 특유재산이거든요.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한 거라도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걸 특유재산이라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게 오랫동안 같이 혼인 생활하면서 그 재산이 좀 불려지고 좀 잘 유지되고 그런 경우에는 형부도 약간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. 혼인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? 5년 정도 5년? 됐는데요. 네, 형부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거의 언니 혼자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.
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언니의 기여도가 훨씬 더 큰 거군요. 제가 이혼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보통 5년이 제일 애매한 기간이에요.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, 이 경우에는 특히 지금 언니도 일을 하시고 맞벌이시고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 언니분이 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서 특유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. 평소에 육아에 관심 없던 음. 이 형부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진짜 많이 있는 일이에요. 양육권이란 거는 진정한 의사로 내가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을 때 하는 건데, 그 형부란 사람이 원래 하나도 안 했다면서요, 육아를. 관심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 뭐 신경도 안 쓰고.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죠. 근데 양육권도 분쟁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. 그 누가 더 양육자로 적합한지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, 또 뭐 조부모나 친정부모 다 원가족이 어떤 게 더 양육 환경이 좋은지 조사해야 되고, 집까지 찾아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,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치는데 양육권에 다툼이 있다면은, 근데 그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누가 고생하겠어요? 언니가 고생하거든요. 형부라는 사람이 나도 양육권을 갖겠다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고 더 힘든 요소가 생기는 거잖아요. 이쪽에서 와이 나시죠.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들면서 양육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재산분할은 나한테 더 유리하게 해다보. 협상 카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일 조심해야 될 게,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갑자기 그 형부란 사람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. 이혼이 본격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누가 양육자냐면 부부 공동이 다 양육자거든요.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그걸 탈취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.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가 된다면은 아이가 탈취되지 않도록, 아이가 뭐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잘 얘기해 놔야 되고, 항상 아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아이가 탈취되지 않게 하고,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임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사전 처분을 해야 돼요. 이혼 판결이 나오면은 사건 본인이라 그러거든요. 그게 아이인데 양육자를 뭐 엄마로 정한다, 아빠로 정한다 판단이 나오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. 그 전까지는 누가 양육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임시 양육자를 지정해 주세요. 사건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빨리 지정 청구를 하고, 보통은 그런 재판이 빨리 이루어집니다. 혹시 이혼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많이 했죠. 네. 그럼 뭐 약간 좋은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.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. 뭐 결혼한 다음에 맞춰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.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원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. 결혼한 다음에 연애할 때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좀 다 좋은데 술을 좀 좋아해. 결혼하면 바뀌어지겠지. 결혼하면 그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요. 원래 자기랑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,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. 근데 그 진짜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, 그 눈은 사실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. 맞아요. 저 이거 적어도 돼요?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피해라. 첫 번째는 항상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갈등 관계나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데, 의견이 다를 때 해결하는 방식이 평화적인 사람이 있고, 조금 뭐 욱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. 문제 해결을 평화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. 연애 때 좀 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싸워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, 분쟁을 만들어 보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, 또 하나는 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작은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,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되고, 세 번째는 예리 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집착하거나 약간 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사실관계를 좀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,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. 어떤 사실이 되게 다른 평면에서 보고 일반적인 사람이랑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있거든요. 조심해야 돼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혼이란 게 사실 잠깐 연애하는 거랑 다르게 최소 50년 정도 살거든요. 한 30에 결혼해도 80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. 그냥 에너지가 좀 덜 소모가 돼야 돼요. 집에 가서 혼자서 침대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좀 편안하잖아요. 약간 있어도 없는 듯한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오래된 잠옷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,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덜 되려면은 좀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.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옛날 어른들 중에 이 양반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 와서는 완전히 꼰대야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
왜 뭐 종업원들이나 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쌀쌀맞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종업원들이나 뭐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막 거의 뭐 명령조를 하든지.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리 씨한테 잘해줘도 나중에 예리 씨의 관계가 편해지거나 아니면은 뭐 잡은 물고기가 되거나 뭐 예리 씨의 매력도가 예전만큼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확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. 5가지 정도만 갖추고 있는 사람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만약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. 그럼 무조건 잡으셔야죠. 한 5가지 중에 3가지를 만족한다. 그러면 좀 고민해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뭐 외모, 돈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. 외모 그런 거는 다 바뀌잖아요. 돈도 뭐 수단일 뿐인데 왜 그렇게 입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? 뭐 외모, 돈 그런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 근데 아니에요? 외모가 좀 중요하잖아요. 외모는 그냥 같이 볼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약간 외모지상주의시구나, 예리 씨가.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네.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너무 좀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신용정보조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, 입사 서류인지 그 결혼 서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뭐 걸리는 게 없다면 왜 못 해줄까? 그리고 실제 제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. 결혼을 했는데 갔다 왔고 심지어 저는 자녀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예리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. 그리고 내가 떼줘야지 또 상대방도 궁금하잖아요. 예리 씨 건 요구하면서 자기 건 안 떼주겠어요? 네. 오히려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더 심한 사람은 진료 기록까지 다 뽑아달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곧 결혼하시겠네요. 그러고 요가 받으시는 거 보면. 근데 아직은 잘. 외모도 괜찮으신가 보네요. 이렇게 계속 웃는 거 보면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언니 문제는 본격적으로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그 팡팡 변호사 혹시 구독하세요? 아유, 그럼요. 예. 구독자들한테는 특별히 더 잘해드리고 있으니까.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